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이름난 한국의 충주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맑고 푸르른 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주변의 산과 들은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자아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용담이라고 불렀다. 호수에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바로 매년 이맘때쯤이면 호수 속에 사는 용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였다. 충주에는 용을 믿지 않는 젊은 농부 태윤이 살고 있었다. 태윤은 매일같이 농사일로 바빴고 전설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어느 날 호숫가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작스런 폭풍우가 몰아쳤다. 그는 서둘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순식간에 쏟아지는 비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 비바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잠시 피할 곳을 찾아 호숫가로 돌아오게 되었다. 호숫가에 도달했을 때 태윤은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다. 호수 한가운데에서 빛나는 금빛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이 물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태윤은 그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다. 용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젊은이여. 나는 이곳을 지키는 수호자, 수룡이라 하느니 너의 용기를 시험하고자 하였으니 지금부터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리라. 태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점 용감해졌다. 그리고 금세 고민에 빠졌다.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떠올랐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얘기했다. 제발 저의 마을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세요.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려 모두가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룡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순간 폭풍우는 잦아들고 호수는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다. 그날 밤 마을에는 경이로운 일이 벌어졌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비였다. 그 비는 며칠 동안 내렸고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마을 사람들은 곧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태윤의 용기를 칭찬하며 서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었다. 그 후로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용담을 찾아가곤 했다. 태윤은 그 일이 있은 후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며 마을의 일에 헌신했다. 결국 그의 이름은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어 후세까지 애정 어린 이야기로 전해졌다. 훗날 사람들은 충주의 신비로운 호수와 용의 전설을 잊지 않고 전해 내려오게 되어 용담은 행복과 풍요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평야 지역인 익산에는 아름다운 호수와 그 주변에 펼쳐진 넓은 평야가 있었다. 이 호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전설과 신비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호랑나비와 은빛 호수에 관한 이야기였다. 호랑나비는 특별한 날이면 아름답게 빛나는 날개를 가진 신비로운 생물이었는데 그 날개는 마치 벽화의 한 장면처럼 화려하고 환상적이었다. 익산의 주민들은 호랑나비를 보기 위해 호수 근처로 모여들곤 했다. 하지만 호랑나비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고 나타날 때면 항상 호수 위에서 춤을 추듯 날아다니며 은빛 물결을 만들어냈다. 그 호수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에는 오래전부터 마을을 수호하던 은빛용이 잠들어 있다고 했다. 은빛용은 마을에 큰 재앙이 찾아올 때마다 물 위로 떠올라 주민들을 도와주는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늘 이 호수를 소중히 여겼고 호수의 물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이 메말라가고 있었고 주민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마을 장로인 할아버지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은빛용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호수로 가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례를 올렸다. 그 순간 호수 위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호랑나비였다. 호랑나비는 은빛 날개를 펼치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붉은 빗방울이 호수 위로 떨어졌다. 동시에 은빛 물결이 호수 전체를 감싸 안으며 장대한 은빛 용의 모습을 드러냈다. 용은 환상적인 빛을 발하며 하늘을 향해 우렁찬 소리를 냈고 그 소리와 함께 마침내 마을 위로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뭄을 극복한 마을 주민들은 모두 기뻐하며 용과 호랑나비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맘때 즈음이면 호수를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했다.
그리고 호랑나비는 여전히 종종 모습을 드러내며 은빛 호수 위에서 아름답고 신비로운 춤을 선사했다. 이 이야기는 익산 지역 사람들에게 자연의 신비로움과 조화로움,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전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자연을 보존하고 존중하는 삶의 지혜를 이어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남원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뱀의 연못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연못은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잡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지만 그곳에 가면 뱀의 영혼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뱀의 연못에서는 밤이 되면 은빛 달빛에 반사되어 연못의 수면이 반짝였고 그 수면 위로 뱀 모양의 물줄기가 춤추듯 유영하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에 뱀신이 살고 있어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원 마을의 어린 소년 지호는 병약한 어머니를 위해 연못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연못에 가면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물을 챙긴 지호는 이른 새벽길을 따라 정글처럼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은 험하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지호는 불안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계속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윽고 터널처럼 빽빽한 나무 사이로 환한 달빛이 길을 비추는 곳에 다다랐고 그곳이 바로 뱀의 연못이었습니다. 지호는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쾌유를 기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물살이 잔잔하던 연못에서 갑자기 물보라가 일더니 환상적인 뱀의 형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뱀의 영혼은 지호에게 다가와 말을 전했습니다. 작은 소년이여, 너의 사랑과 용기는 이 연못에 들릴 만한 가치가 있다. 내 어머니는 곧 건강을 되찾으실 것이다. 뱀의 영혼이 사라지자 연못은 잠시 후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호의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여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호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뱀의 연못을 경외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뱀의 연못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길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연못을 신성시하며 해마다 감사의 의식을 거행하였고 남원은 따뜻한 사랑과 기적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성남이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계절에 따라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성남의 한 작은 마을에는 전설적인 마법 정원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면 어떤 소망이든 이루어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원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 하루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항상 귀담아 듣곤 했습니다. 하루는 부모님이 일하러 가시는 주말 아침마다 강아지 보리와 함께 정원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탐험을 떠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공터와 나무들만 가득할 뿐 마법 정원에 대한 흔적은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이전에 가보지 않은 깊은 숲속으로 더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타 때와는 다르게 숲 깊숙이 들어가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고 나뭇잎 사이로 오묘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빛을 따라가던 하루는 이내 눈앞에 펼쳐진 환상적인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전설로만 생각하던 마법 정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원은 생각지도 못하게 넓었으며 곳저곳에 색색의 꽃들과 희귀한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원의 중심에는 크고 웅장한 분수가 있었고 그 주위로 거대한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신이 찾던 것이 이곳임을 직감했습니다. 서둘러 정원의 한가운데에 있는 소원의 돌로 다가가던 하루는 잠깐 멈췄습니다. 하루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빌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던 하루는 주변을 둘러보고 잠시 더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하루는 보리의 구슬 같은 눈빛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마을이 행복하게 모두가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곳이 되기를. 그녀의 소원이 담긴 말을 마치자 정원 전체가 환히 빛나며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후로 성남 마을에는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마을은 더 이상 다툼 없이 조화롭게 변해갔습니다. 하루는 마법의 정원이 소원을 이뤄줬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 후로도 누구에게도 이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의 마법 정원은 그날 이후 다시 찾을 수 없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전설로만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와 고리는 진정한 마법은 바로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마음과 협력 속에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충청북도 옥천 지역에는 신비한 현상을 가진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의 이름은 달빛 호수였습니다. 이 호수는 낮에는 평범한 호수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어 달이 떠오르면 환상적인 빛을 발산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옛날 옥천 마을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달빛 호수에 얽힌 전설이었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호수 속의 달의 여신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탐욕스러운 소원을 빌면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였죠. 제니라고 불리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소녀였지만 그녀의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제니는 가족을 돕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니는 달빛 호수에 관한 전설을 듣게 되었고 보름달이 뜨는 밤에 호수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제니는 조용히 호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마을의 사람들도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달빛이 호수에 반사되어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했고 사람들은 그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니는 조심스럽게 호숫가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을 조심스럽게 빌었습니다. 순간 달빛이 더욱 밝게 빛나며 호수 위에는 아름다운 여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신은 제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니의 가족에게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호재가 겹쳐 사업이 번창했고 어머니는 잃었던 건강을 되찾았으며 제니는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고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을 동경하며 수많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그도 호수를 찾았고 욕심 많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여신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욕심이 얼마나 과한지를 경고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욕심은 화를 불러 그에게 다양한 불운이 찾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받은 결과를 보며 욕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달빛 호수의 힘을 존중하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원을 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조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달빛 호수는 여전히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신비로운 빛을 발하며 옥천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은 교훈과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